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인생의 수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경외심의 힘.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보는 만큼 알 수 있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면 사는 나날을 곧 배우고 깨닫는 나날로 바꿀 수 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는 능력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는 만큼 아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 바로 그건 경외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외심이란 공경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무서운 것이나 악한 것을 보며 갖게 되는 감정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떨림이라고 보면 된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1.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정말 많다. 2. 내가 배울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3. 어떤 분야든 다른 방식이 참 많이 존재하네. 반대로 말하면 위에 나열한 세 가지를 의식적으로 일상에서 습관처럼 반복하면 저절로 경외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다. 낮은 지성에서 나오는 이런 감정의 악마를 제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매우 미세한 부분이니 한번 천천히 읽어보며 그 느낌을 감지해보라. 1.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나? 2. 글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3. 그게 그거지 뭐 다를 게 있겠어. 4. 뭘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5. 누가 당신에게 그럴 자격을 줬죠? 경외심은 최고의 지적 장치다. 보는 모든 것에서 배울 가치를 발견해서 강력하게 흡수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지성에서 흐르는 감정의 악마에게 지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지성인 경외심을 갖기 어렵다. 지나가는 작은 아이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냥 지나가면 영영 몰랐을 그 아이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 일상이 배우는 나날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는 뭐든 가질 수 있으므로 뭐든 나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흔 이후에는 7가지 방법으로 언어를 지켜야 한다. 1. 더 건강해야 더 행복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된다. 40 이후가 그 변화를 실감하는 시작이다. 세상이 주장하는 물질적 만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 더 건강해야 더 행복하고 머릿속 언어와 입에서 나오는 언어 역시 더 농밀하고 지혜로울 수 있다. 이를테면 건강은 그 사람의 언어를 지탱하는 뿌리다. 뿌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화려한 줄기와 열매도 다 헛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도 그게 다 제대로 서지 못해 사라진다. 이 의견이 맞지 않다면 그냥 두라. 한 사람의 의견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서 완성한 굳건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며 사는 셈이다. 또한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의견이 맞지 않다면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거나 보내는 게 좋다. 괜히 붙잡고 있는 나만 피곤하다. 서툰 기대를 버려라. 서로 다른 풍경을 보고 있는데 어찌 공감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냥 스치는 것이 나의 언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운동은 건강을 즐기는 행위다. 치열하게 운동하라는 말은 아니다. 즐기는 수준이 딱 좋다. 운동으로 심각하게 아팠던 몸이 낫거나 과거보다 더 건강해지지는 않는다. 직업으로 해야 하는 선수가 아닌 이상 나이 들어서 과도한 운동은 건강을 망칠 뿐이다. 건강한 현재의 몸을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하루 1시간 정도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지혜롭다. 자신의 몸을 움직이며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좋은 기분을 통해 자신의 언어도 아름다운 공간에 머물게 할 수 있다. 적당히 좋은 기분이 늘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4. 하루 30분 혼자만의 공간에 머물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다. 40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만나며 자신을 즐기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언어도 숙성되어 더욱 농밀해진다. 지금 당장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떠밀린 벼랑 끝에서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좋은 공간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루 30분 어디든 혼자서 자신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자.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해도 좋고 커피 한 잔을 준비한 후 정적을 즐겨도 좋다. 5. 불쾌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무시하라. 기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국 그날의 기분이 모여 인생을 결정하는 언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말을 듣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들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 좋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존재는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나의 기분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6. 정중한 태도를 지닌 사람과 어울려라. 정중한 태도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언어의 수준을 높여준다. 그걸 깨닫게 되는 40 이후에는 그래서 점점 기품과 정중한 태도에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그러나 기억할 게 하나 있다. 그것들은 빠르게 혹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한 과정과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과 시간을 보낸 사람을 자주 만나서 에너지를 받아라. 물론 스스로도 기품이 있어야 하고 정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결국 같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되는 거니까. 7.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내려면 바로 이것.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는 게 좋다. 40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방황은 반드시 내 인생에 더 좋은 길을 찾는 순간이어야 한다. 매일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서 쓰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에 가능성과 희망을 더할 수 있으며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의 생각과 가능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40 이후에는 더욱 나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건강과 주변을 대하는 태도까지 조심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쌓여서 나머지 삶을 이끌 언어의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꼭 잊지 말자.
언어를 대하는 당신의 정성스러운 태도가 당신이 곧 만날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사춘기를 막 끝낸 1000명의 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모님에게 꼭 듣고 싶었다던 15가지 말. 1. 네가 알아서 한다는 그 말 우리는 모두 믿어. 2. 잔소리라고 느껴지면 꼭 알려줘. 엄마 아빠도 더 노력할게. 3.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실컷 노래하고 나오렴. 수도세는 걱정하지 말고. 4. 네 나이 때는 호르몬 때문에 늦잠을 자게 된다는데 늦지 않게 일어나는 모습도 참 대견해. 5. 네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우린 들을 준비를 늘 마친 상태야. 6. 네 생각은 어떠니? 우리는 늘 네 생각을 존중해. 7. 우리 딸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8.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고 스트레스 많이 풀고 오렴. 9. 요즘 더 멋있어진 것 같다. 헤어스타일도 근사한데. 10. 엄마도 갱년기로 힘든데 너도 요즘 많이 힘들지? 우리 같이 힘내자. 11. 너무 힘들면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혼자 울지는 마. 12. 다 잘할 수는 없어. 또 그럴 필요도 없지. 뭐든 네 마음 편한 결정을 하렴. 13. 실수하거나 성공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우리는 늘 널 사랑한단다. 14. 우리 아들 딸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 믿고 응원하지. 15. 우리 오늘 저녁에는 치킨 먹으면서 푹 쉬자. 지난 10년 동안 강연 때 만난 수많은 아이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사춘기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춘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생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지금 겪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 너무 늦게 찾아오게 되고 그땐 더 깊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죠. 중요한 건 찾아온 사춘기를 그저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시기로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춘기를 통해 오히려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아이도 있고 오히려 더 작고 연약해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에 삶의 첫 터널을 지나는 10대들을 단단하게 지켜줄 문장을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이라는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책과 함께 증정하는 필사 노트에 빛나는 문장을 필사하는 동안 아이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순간을 슬기롭게 건너가며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법을 배우며 근사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사명감을 갖고 네이버 밴드에 2개의 필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부모, 성인을 위한 세계 철학 전집 필사단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와 함께 필사하는 아이와 하루 5분 필사라는 밴드입니다.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금 필사를 시작해 보세요. 부모가 가진 언어의 한계는 아이가 살아갈 세계의 한계입니다.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김종원 작가. 부모가 가진 언어의 한계는 아이가 살아갈 세계의 한계입니다. 부모의 언어는 작은 아이도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아이도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사명감을 갖고 필사를 하는 온라인 모임 네이버 밴드를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아이와 하루 5분 필사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필사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세계 철학 전집 필사단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 필사를 하는 곳이죠. 함께 모여서 필사를 나누면 끝까지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녀들과 엄마의 인문학 인력 낭송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 나는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할래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내게는 그럴 힘이 있으니까요. 내가 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실 하나. 부모가 힘을 내면 아이도 힘을 낸다.